회사원은 나중에 와 언젠가의 무덤. 하지만 나는 퇴사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자, 하나씩 해볼까? 이번에 간 곳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조선 병풍의 나라 2를 보러 간다. 화끈하게 결론부터 말을 하겠다. 당장 이전 시 예약하길 바란다. 이런 호사는 모두 당장 누려야 한다. 첫 번째 작품부터 집에 훔쳐오고 싶어서 참느라 혼났다. 어쨌거나 평일미술관에 왔더니 조선 양반처럼 한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 한적하니 오래 보게 되고, 오래 보다 보면 귀여운 것들이 막 보이고, 이번 전시 주인공임에 틀림없는 작품도 독점할 수 있다. 바로 장승업의 매화. 평일에 가면 여기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미술관은 의외로 체력전. 나와서는 바로 남맥 한 잔. 회사 다닐 때는 내 아내 모범생 때문에 이 한 잔이 그렇게나 어려웠다. 억지로 참았다기보다는 모범생의 힘이 너무 세서 아예 먹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모범생 퇴사자가 되자마자 쫓아버렸다. 이 좋은 걸 왜 안 했지? 이 로망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남편이 내 퇴근을 기다린 시간이 좀 길었다. 내가 우리 집 가장인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백수. 꽃길만 걸을 예정이다. 실제로 꽃길을 걸어서 당당히 맥주를 시키고 책을 읽으면서 남편을 기다렸다. 해가 져도 백수는 꽃길만 걷는다. 꽃길을 걸어서 늦게 퇴근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 술을 얻어먹었다. 로망 실현 후 얻어먹는 술과 안주는 어찌나 맛있는지. 고통 한 톨 없는 퇴사자의 하루가 또 밝았다. 자고로 퇴사는 봄에 해야 제맛. 온 세상이 나의 퇴사를 축하해준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로망 네 번째. 신선한 제철 안주가 끝없이 대기하는 이곳은 낮 1시에 오픈하자마자 대기가 생기는 곳. 하지만 백수는 대기하지 않는다. 멸치회도 미나리 바지락전도 대기 없이 바로바로 먹어도 밖은 아직 너무 한낮. 술을 깨기 위해 잠깐 경복궁 산책을 해본다.
어딜 가도 예쁜 이 시즌. 궁과 꽃이 만나면 왕보다 백수 팔자가 좋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동네에 오면 쏘리 에스프레소 바 또 못 참지. 이 차로 맥주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나술 선배님들이 다녀가셨네요. 우리 또 뒤처지는 건 못 참지. 수많은 병맥주 중에 우리가 고른 건 매의 눈으로 병뚜껑 리뉴얼된 병맥주만 쏙쏙 골랐다. 맨날 술만 마시는 그런 술주정뱅이 아니라는 증거 바로 여기에 있다. 나도 가본다. 예쁜 브런치 가게. 나도 먹어본다. 예쁜 이런 음식들. 회사 그만둔다는 소식과 함께 5월, 6월에 계획을 말했더니 친구가 울었다. 나의 오래된 정말 간절한 로망을 친구는 알고 있었다. 충분히 버텼다고, 충분히 밀었다고 친구의 눈물이 내게 알려주었다. 아직도 로망이 남았냐고? 이제 980개 정도만 남았다. 네가 원한다면 둘레길을 걸어서,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코스가 아까 말한 그 두 개의 바위야. 거의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매달. 오소희 작가님은 내 퇴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게 등산화를 선물했다. 작가와 팬으로 18년 전쯤에 만나서 이제는 언니 동생 사이가 된 소희 언니와 둘이 똑같은 등산화를 신고 북한산에 갔다. 나의 튼실한 하체와 유난한 폐활량을 봤을 때 잘 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라, 진짜네. 나 재능 있네. 지금 보니까 충분히 가십니다. 아 진짜? 응. 그래서 우리가 올라온 데가 저기야. 저 형제봉 따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산산 따라. 우와. 물론 언니는 무슨 산다람쥐 같았다. 언니, 도대체 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타는 거예요? 원래 바위산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늘 멀리서 보면서 좋아했다. 돌아와서 보는 거. 우와. 근데 이날은 처음으로 직접 바위를 손으로 만지며 발로 딛고 있었다. 그 사실에 좀 감격했다. 와. 마지막에 차가운 물에 발 담그는 것까지. 그냥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가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아주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묵밥과 해물파전까지 있었다. 완벽 오브 완벽. 오늘 영상의 마지막 로망. 그러니까 이건 무려 7번째 로망이 되시겠다. 나는 인간관계가 지극히 좁은 사람이라 유치원 때 친구 1명, 초등학교 때 친구 1명,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친구는 딱 한 명씩.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진해에 산다. 거의 10년 만에 제대로 만나는 내 친구. 친구가 미리 말한 것처럼 친구 집에서도 벚꽃이 잘 보였다. 하지만 나는 서울 촌놈. 새벽부터 군항제 축제의 핵심을 공략했다. 실은 요새 벚꽃은 어딜 가나 많아서 진해라고 해서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진해 벚꽃은 급이 달랐다. 이것은 벚꽃의 천상계. 그래. 하지만 현지인은 역시 달랐다. 와. 관광지 한가운데로 나를 데려가더니 다음은 조용한 집 앞 공원에.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진해에 완전 반해버렸다. 끈적하게. 능수밭. 친구도 내 관광에 너무 진심. 명태전을 먹자며 친구가 데려갔는데 와, 명태전과 국수 이건 뭔데? 와. 다음 날에도 벚꽃길을 달려서 또 벚꽃을 보러 갔다. 여기 조금 도쿄 나카메구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아. 벚꽃도 좋았고 특히 친구가 좋았다. 6학년 때 봄 햇빛을 받으며 복도에 나란히 앉아서 그때 우리는 각자 집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내 나이에 너무 버거운 고통을 나만 겪는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자기 고통을 나에게 내려놓았다. 나는 그게 그렇게나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나 든든했다.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도 이 친구에겐 말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30년을 지나 여기에 도착했다. 우리가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가 그 시절로부터 무사히 우리들을 구조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대견해서 우리는 문득문득 서로를 기특해했다. 그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실이었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해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 기특한 우리에게 맛있는 걸 또 사 먹이고. 야, 문어도 있고.
꽃잎도 있어. 그지? 다시 서울로 올라왔더니 여전히 봄이었다. 다시 생각했다. 봄에 퇴사하길 정말 잘했어. 이제부턴 나중에 대신 지금, 언젠가 대신 당장 로망 실현 일기는 계속됩니다.